한 나라, 두 도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는 자유를 외치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돈을 벌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모두 중국의 특별 행정구, 모두 일국양제라는 같은 제도 아래 놓여 있지만 이렇게나 다른 운명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5년부터 10년 넘게 저는 중국 선전에서 살았습니다. 선전은 중국 본토지만 지하철을 타면 금세 홍콩의 침사추이에 도착할 수 있었고, 페리를 타면 마카오에 금방 닿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선전에서 주말이면 부담 없이 마카오나 홍콩을 오갈 수 있었던 저에게 이 두 도시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를 넘어 매번 다른 세계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쪽은 번쩍이는 카지노의 도시 마카오, 다른 한쪽은 격렬한 시위와 자유의 상징이 된 도시 홍콩. 서로 불과 1시간 거리임에도 두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 중국 땅이고 모두 특별 행정구이며 모두 일국양제라는 제도 아래에 있지만 두 도시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홍콩과 마카오는 단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하는 일국양제 실험의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제도는 본래 중국이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정치적 실험장이었고, 홍콩과 마카오는 그 시험 무대가 된 셈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자 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만 통일의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공산당에 맞서 자유를 외친 한쪽은 2019년 홍콩 시위를 통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다른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카지노 도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제도,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도시,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와우. 마카오와 홍콩, 이 두 도시는 모두 유럽 열강의 손에 의해 중국 땅이 잠시 외국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방식과 강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에 따라 영국에 넘어갔고, 이후 155년 동안 본격적인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홍콩을 철저하게 관리했고, 공공제도와 교육 시스템, 법률과 금융까지 영국식 제도를 정착시키며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홍콩은 작은 영국으로 불릴 만큼 서구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자유에 대한 감각도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16세기 중반부터 거류지 형태로 체류하기 시작했지만 1887년이 되어서야 청나라와의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세금을 내며 명목상의 중국 주권 아래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카오는 홍콩처럼 강압적인 식민 지배를 받았다기보다는 포르투갈이 현지 사회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비교적 온건하게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는 홍콩과는 달리 정치적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카오 시민들의 다수는 중국 본토 출신이거나 중국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반환되어 홍콩이 1997년, 마카오는 1999년에 각각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홍콩은 반환 직후부터 자유를 잃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도심을 메우기 시작했지만 마카오는 조용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반중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애국 교육이 도입되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일국양제 아래 있었지만 두 도시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와우. 페리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하면 야외에 위치한 페리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각 카지노에 무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 오갈 수 있었던 이 셔틀들은 24시간 운영되었고, 호텔 입구에는 반바지나 슬리퍼, 샌들을 신은 손님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호텔 로비에는 긴 바지와 신발을 대여해주는 공간도 있었죠. 마카오 카지노의 내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도 창문도 없는 공간,
심지어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안에서는 커피나 위스키, 물, 샌드위치가 공짜로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테이블 옆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여성들이 조용히 사인을 보내곤 했고, 카지노 밖에는 금은방, 명품 시계 매장, 사우나 등 유혹적인 소비 공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리스보아 호텔 지하 상가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고, 카지노 칩 하나로 호텔 숙박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의 카지노는 결코 서민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테이블 게임의 기본 베팅 금액이 300 홍콩 달러, 즉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돈 없이 오랜 시간 즐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를 부유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거액의 도박 자금은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경계하며 VIP룸과 정킷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정킷 시스템이란 도박 중개업체가 중국 본토의 고액 자산가들을 마카오로 데려와 도박을 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유입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카지노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마카오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는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세나도 광장의 포르투갈풍 모자이크와 북적이는 사람들, 말린 생선 냄새와 육포, 과자 시식으로 가득한 골목들, 그리고 꼭 먹고 가야 하는 에그타르트까지. 포르투갈 음식과 광둥 요리가 어우러진 퓨전 음식도 마카오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분명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Wow. 홍콩의 첫인상은 참으로 강렬했습니다. 도시는 반짝이는 야경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삶과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홍콩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야. 이 한마디는 당시에는 단순한 지역 정체성처럼 들렸지만 곧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 시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홍콩은 순식간에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나와 최루탄을 마주했고, 고등학생들까지 자유라는 이름 아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홍콩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수많은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망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억압 속에 자유의 도시는 점점 그들의 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홍콩 시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고,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인식도 커졌습니다. 반면 마카오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군소리 없이 따르며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조용히 안정과 경제를 추구했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 선택은 중국 관광객의 유입과 카지노 산업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문화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정체성과 기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싸우기를 택했고, 다른 하나는 순응하며 번영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를 만든 건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Wow. 과연 우리는 두 도시 중 어느 쪽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위해 싸우다 상처 입은 홍콩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순응하며 부를 축적한 마카오일까요? 누구는 홍콩이 옳다고 말하고, 누구는 마카오가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가란 질문이 각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홍콩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려 했고, 마카오는 안정과 번영을 택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지는 세월이 흘러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마카오는 지금도 조용히 배만 채우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큰 목소리보다는 굳건한 현실 감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홍콩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홍콩의 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Y월드는 세상을 향해 틀렸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즐겁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